장마가 끝나고 폭염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에는 전국에서 온열 질환으로 14명이 숨졌는데요. 정말 혹독하다는 말이 나올 정도인데 왜 이렇게 더운 건지 이유가 있습니다. 사회부 김정록 기자와 짚어보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진짜 덥더라고요. 네, 저도 취재하는데 너무 더웠습니다. 그러니까요. 정말 힘든데 오늘 밖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정말 까딱하면 쓰러지겠다 싶을 정도였어요. 네, 오늘도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 경보와 주의보가 내렸습니다. 대부분 지역이 33도에서 35도까지 기록했고 예. 일부 지역은 36도까지 오르는 곳도 있었습니다. 36도요. 네, 저도 바깥에서 취재하면서 정말 많이 힘들었는데요. 네. 어르신들이 특히나 더 힘들어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시민들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체감온도요. 무슨 뭐 찜질방에 들어가 있는 느낌? 이제 장마 끝나고 나서 너무 덥죠. 장마철에는 그래도 그렇게 덥진 않았는데 장마가 끝나니까 많이 덥네요. 잘 때 더워서 잠을 잘 못 자기도 하고 아침에 일어나면 더워서 깨기도 힘들어요. 내가 이래가지고 더우니까 못 살겠어. 땀 나잖아. 이거 물 나온 거 봐. 지가 빨아야 당장 빨아야 돼. 젖어가지고. 옷에서 물이 나온다는 말씀이세요? 예, 맞습니다. 아. 그 정도로 땀에 젖은 거죠. 그렇군요. 평소 직장인들이 점심시간에 산책을 즐기는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도 오늘은 한산한 모습이었는데요. 네. 시민들이 햇빛이 내리쬐는 광장 대신에 에어컨이 있는 건물 안에서 휴식을 취한 겁니다. 근데 이렇게 한참 덥다가도 일부 지역에서는 갑자기 소나기가 막 퍼붓기도 했었거든요. 예, 맞습니다. 오늘 오후부터 밤까지 전국 곳곳에 강한 소나기가 내리는데요. 이렇게 비가 오면 그래도 시원해지지 않을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 잠깐 기온이 떨어질 수 있는데 강한 햇볕 때문에 기온이 빠르게 상승해서 체감온도는 그대로거나 오히려 상승할 수도 있습니다. 네. 오히려 습도가 올라서 불쾌지수가 높아져서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날씨가 거의 재난이 됐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상황인데 온열 질환으로 사망하는 분들도 꽤 나왔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 주말 이틀 동안에만 열사병, 즉 온열 질환으로 14명이 사망했습니다. 네. 대부분 어르신들이 많았는데요. 29일 경북에서 폭염 속에서 밭일을 하던 어르신 4명이 온열 질환으로 숨졌습니다. 예. 경남에서도 농사일을 하다가 어르신 2명이 숨졌고요. 경기도 양평군, 충북 제천에서도 밭에서 농작업을 하다가 숨지는 사례가 나왔습니다. 전국적으로는 좀 규모가 얼마나 되나요? 네, 질병관리청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에 따르면 지난 26일부터 29일까지 나흘간 온열질환자 255명이 발생했습니다. 예. 질병청은 더위가 한동안 지속될 전망이라서 앞으로 온열 환자가 급증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름이라고 해서 이렇게까지 호텁지근하진 않았던 것 같은데 도대체 언제까지 이 정도로 덥습니까? 네, 바로 내일이죠. 8월 이후로 더 심한 무더위가 찾아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더 심해져요. 네, 우선 8월 1일과 2일은 전날보다 1에서 2도 가량 더 높을 예정이고요. 기상청은 당분간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체감 온도가 최고 33도에서 35도 안팎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기상청 박정민 예보분석관 설명 들어보시죠. 8월 9일까지 폭염이 이어진다라고 딱 끊을 수는 없습니다. 그 이후까지도 폭염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예보상 다음 주 중반까지 기온이 25도 아래로 떨어지는 날이 없고요. 네. 기상청은 말복인 8월 10일까지는 폭염과 열대야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해안 지역은 습도가 높기 때문에 예. 열대야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해안가로 뭐 피서를 가셔도 그렇게 시원하지 않을 거라는 말이네요. 그런데 비가 오면은 좀 더위가 한풀 꺾일 만도 한데 진짜 이렇게까지 기승을 부리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네, 쉽게 말하면 뜨거운 고기압이 한반도를 감쌌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네. 이어서 기상청 설명 한번 들어보시죠. 티벳 고기압과 북태평양 고기압의 그 경계 라인을 결정하는 그런 등치선들이 모두 다 우리나라보다 북쪽에 위치하고 있어서 우리나라는 대기 중상층에 따뜻한 공기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걸 조금 풀어주세요. 네, 이 뜨거운 햇빛이 기온을 끌어올렸는데 하늘을 덮고 있는 구름은 이 열이 빠져나갈 틈을 막아버려서 그야말로 찜통처럼 더위가 지속되는 겁니다. 근데 그 지금 제6호 이제 태풍 카눈의 경로가 주목을 받고 있는데 이게 우리나라 근처를 좀 거쳐간다고 하면은 그 태풍의 영향으로 이 찜통 더위 구조를 좀 해소시켜 줄 수 있는 건 아닌가요? 네, 이 카누는 원래 중국 상하이 쪽으로 향하다가 방향을 북쪽으로 틀 것으로 지금 경로가 조금 바뀐 상태인데요. 예. 기상청은 아직 변동성이 너무 높아서 우리나라에 영향을 끼칠지는 예상하기 어렵다고 분석합니다. 네. 다만 기압계 영향을 끼쳐서 오히려 폭염을 심화시킬 수는 있다고 설명합니다. 폭염을 태풍이 좀 해소해 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기압계에 영향을 미쳐서 심화시킬 수도 있다. 그럼 뭐 진짜로 한동안 이 찜통 더위는 계속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어떤 대비책이 있을까요?
네, 우선 온열 질환 환자 대부분이 65세 이상 노인이 많은 만큼 고연령층은 각별히 유의를 해야 되는데요. 예. 폭염이 있을 때는 물을 자주 마시고 외출 활동을 자제해야 됩니다. 어쩔 수 없이 야외 활동을 할 때는 챙이 넓은 모자와 밝은 색상의 헐렁한 옷을 착용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또 어지럽거나 머리가 아프거나 속이 안 좋으면 온열 질환 초기 증상일 수도 있습니다. 즉시 활동을 중단하고 시원한 곳에 가서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 술을 마시거나 카페인이 많이 들어간 음료는 이뇨작용으로 탈수를 유발하니까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덥다고 시원한 아메리카노 너무 많이 드시면 안 되겠네요. 그리고 또 어지럽거나 속이 안 좋으면 뭘 잘못 드셔서가 아니라 너무 더워서 그럴 수 있으니까 당장 시원한 곳으로 가셔서 좀 휴식을 취하시기를. 특히 심뇌혈관 질환, 그리고 고혈압, 저혈압, 당뇨병, 신장질환 등 만성질환 있으신 분들은 특별히 좀 더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김정록 기자였습니다. 오늘 하루 뉴스 맥락 정다운의 뉴스톡이면 됩니다. 유튜브 노컷 채널 알림 설정하시면 매일 오후 5시 30분 실시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